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청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그 한마디에 박진석 회장 저택의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간 숨겨진 비밀과 운명의 재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청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그 한마디에 박진석 회장 저택의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막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있던 박진석, 고성희, 박영라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으로 향했죠. 성재와 함께 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요. 고성희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그 청년의 모습에 박진석 회장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박성재와 박영라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진석 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 고성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였죠. 고성희는 재빨리 청년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가볍게 치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얘가 이렇게 장난이 심해요. 어릴 때부터 짓궂은 줄 알았지만 여전하네. 여보, 인사시켜요. 미국에 사는 제 조카 한우진이에요. 조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내의 말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한우진을 맞았고요. 박성재와 박영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특히 박성재는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왠지 모르게 고성희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객실로 안내된 한우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선 고성희의 얼굴에는 아까 거실에서 보여줬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계획과의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한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진짜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언제까지 조카 행세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성희는 아들의 조급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절박한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다 널 살리기 위해서야. 우진아, 기증자는 이미 찾았으니까 조금만 더 내 뜻을 따라줘. 건강만 되찾으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기증자를 찾았다고요? 정말이에요? 한우진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간 질환으로 몇 년째 고통받던 그에게 기증자를 찾았다는 말은 생명의 끈을 쥐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완벽한 조직 적합성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 곧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에 한우진은 엄마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 엄마를 믿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한우진은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찾아낸 그 완벽한 기증자가 바로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희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은호는 이사장 부부가 예약해 둔 고가의 건강검진에 회사 대표인 남편분의 일정이 맞지 않아 대신 누리게 된 검진 기회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는 당연하게도 고성희에게 먼저 전달되었어요. 고성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조직 적합성, 건강한 간 수치,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우진이를 살릴 수 있어. 고성희의 눈빛에는 기쁨과 동시에 무언가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은호는 딸이 아니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30년 전 쌍둥이를 낳고 형편상 한 명만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 고성희는 아들 한우진을 선택했고 딸 지은호는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렸던 딸이 아들을 살릴 마지막 희망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한편 박진석 회장의 저택에서 조카 행세를 하며 지내던 한우진은 더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어?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가게 끝났어. 근처 공원 벤치. 얼른 와. 가로등 불빛 아래 은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우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더라. 집도 힘들었구나. 응.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조카로 사는 느낌이야. 한마디만 잘못해도 무너질 것 같아. 은호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손 시리잖아. 일단 이거 잡고. 그리고 오늘은 솔직 모드로 가자. 우진으로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우진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겁나. 병원 얘기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모래시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살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들릴 줄 몰랐어. 살고 싶다는 게 왜 이기적이야. 은호가 단호히 잘랐습니다. 그건 권리야. 잠시 침묵. 겨울바람 사이로 벤치 등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만 났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 누군가에게 또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부끄럽고. 은호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우진아, 기대는 건 빚이 아니야. 관계야. 너 혼자 끌어안지 말고 나한테 나눠. 친구하자고 내가 먼저 말했지. 우진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고마워. 너한텐 자꾸 솔직해지고 싶어져. 그게 친구지. 은호가 웃었습니다. 자, 내일은 병원 스케줄부터 정리하자. 내가 같이 가줄게. 설명도 같이 듣고 필요하면 메모도 해주고. 정말 괜찮아? 응. 나 우진이 친구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캔커피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의 미열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거짓 신분으로 버티던 하루가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숨 쉴 틈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페 옆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이지혁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낯선 남자와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이지혁의 눈에는 유독 거슬렸어요.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렸습니다. 또 남자네. 며칠 전엔 편의점 앞에서 노닥거리더니 이번엔 또 누구야? 이지혁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질투심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한 건 자신인데 왜 지은호 주변에 남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지혁은 결국 절친한 친구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너 은호한테 관심 있다며. 그럼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웬 남자랑 또 친하게 지내던데. 전화 너머로 박성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남자? 지혁아,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질투?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좋아한다길래 알려주는 거지.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볼게. 어디 카페지? 전화를 끄는 박성재는 복잡한 표정으로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박성재에게 지은호 곁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식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 골목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성재는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방금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분위기였다. 지은호가 먼저 성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재 씨, 여기 와서 같이 앉아요. 성재는 테이블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사촌 우진을 여기서 만난 것이 의외였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웃는 얼굴이 눈에 거슬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의자에 앉으며 은호에게 물었다. 둘이 꽤 자주 보는 것 같네요. 우진이요? 지은호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그냥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절친이에요. 절친. 아, 그 말 한마디가 성재의 속을 거칠게 긁었다. 그는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절친이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사람 인연이란 게 의외잖아요. 지은호가 무심코 웃어 보였다. 그리고 사실 요즘 제가 좀 힘들었는데 우진이랑 얘기하면 기분이 편해져요. 그냥 마음이 놓인다고 할까? 그 말에 성재는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편안하다는 건지, 왜 그 편안함을 자신이 아닌 그 남자에게서 찾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구나.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건조했다. 절친이면 앞으로도 자주 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우진이가 또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 대답에 성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지난번 지역에게 은우 후배랑 사귈 거다라고 선언했던 자신의 말이 스스로 우스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땐 승부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은우의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향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경쟁자는 예상 밖이었다. 사업 파트너인 지역도 긴장되는 판에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옆자리를 차지한 이 남자는 훨씬 더 거슬렸다. 그날 밤 성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도면과 계약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건 오직 한 장면이었다. 지은호가 웃으며 말하던 그 말. 절친이에요. 그냥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함이란 단어가 마음을 곤두서게 했다. 지역에게는 이기고 싶었다. 사업에서도, 사랑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이기고 싶다는 감정보다도 단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좋아. 절친이면 뭐, 내가 연인이 되면 되는 거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 속에는 묘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지역보다 먼저, 누구보다 가까이, 지은호 곁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차지하고 말겠다는 결심이었다. 성희는 우진을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진아, 내가 말했던 기증자 말이야. 곧 만나게 될 거야. 정말요? 누구예요? 어떤 분이신데요? 한우진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너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 뭐라고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너를 낳을 때 너 혼자가 아니었어. 형제, 아니 너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 성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야 드디어 단서를 잡았어.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가 너와 유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 그래서 이식이 가능할지도 몰라.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요. 우진은 숨이 막히는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동이라고 믿어온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희는 그런 우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지만 곧 만나게 될 거야. 내 삶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진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이상한 설렘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 쌍둥이 형제,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울리며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성희는 지은호를 카페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늘 단정하던 그녀의 표정은 이날따라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호가 자리에 앉자 성희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사실 오늘은 그냥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진짜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진이는 제 조카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눈가를 적시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사실은 당신도 내 아이예요. 지은호는 숨이 멎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뭐라고요? 30년 전 저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둘 다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우진이는 제 곁에 두었고 당신은 정말 미안하지만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성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토록 냉정하고 완벽해 보였던 여자가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젠가 꼭 다시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됐고 차마 당신 앞에 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떠올랐어요. 내가 버렸던 아이가 지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당신을 찾게 됐고 이렇게 마주하게 됐어요. 지은호의 눈가도 흔들렸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가슴 깊숙이 올라왔지만 무엇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그녀가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은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정말 꿈만 같아. 그녀는 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듯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너를 찾았어.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하지만 당분간, 그러니까 우진이가 나을 때까지는 형제라는 사실을 묻어줄 수 있을까? 지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지만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온 듯한 낯설고 복잡한 감정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편히 느꼈던 친구가 쌍둥이 형제였다는 사실이 납득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진과 이 사장이 내 가족이 된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에 저항감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와 지은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계모이긴 하지만 아버지와 재혼한 후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깜짝 놀라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성재 씨, 이 사장님이 성재 씨 어머니세요? 네. 은호 씨가 우리 어머니를 알아요? 둘의 대화를 듣던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성재야, 은호 씨는 내가 아는 좋은 친구야. 그리고 은호 씨, 성재는 제 의부자들이에요. 지은호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이 지역의 절친 박성재가 고성희의 아들이고 그 고성희는 자신에게 간 기증을 부탁하고 있고 기증받을 사람은 우진인데 우진은 자신의 절친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우진은 카페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고 싶다는 욕망도 강렬했습니다. 한우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저택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박진석은 아내 고성희를 불러 물었습니다. 여보, 성재 말로는 당신이 어떤 여자한테 간 기증을 부탁했다던데 무슨 일이요? 고성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 조카 우진이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마침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는데 그게 성재가 아는 친구더라고요. 조카. 아, 며칠 전에 온 그 청년 말이오. 그 친구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소. 박진석은 고성희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우진과 고성희가 너무 닮았고 조카치고는 고성희가 한우진에게 보이는 애정이 유난히 깊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성재는 우진과 은호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카라고 소개받았지만 우진이 고성희를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아들에 가까웠고 고성희 역시 조카에게 보이는 관심치고는 지나치게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그날 밤 그는 카페 근처에서 은호를 기다렸고 퇴근 후 나오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재 씨, 웬일이에요? 그날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는데 요즘 무슨 일 있죠? 당신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요. 그리고 우리 집 조카라는 사람, 우진 씨랑도 뭔가 이상하고요. 지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재 씨 사실 저 입양된 사람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 제 친어머니가 저를 버렸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저한테 간 이식을 부탁했어요. 간 이식? 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이 혹시 우리 집 이사장님이에요? 지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순간 성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라는 말, 어색한 눈빛, 고성희의 병적인 집착, 그리고 은호와 우진의 기묘한 닮은 꼴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사장님, 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은호 씨 그 사람이 우리 집 조카의 기증자죠? 아니, 기증자 이상이죠. 어머니가 버렸던 아이예요. 맞죠?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는 말 안 할 겁니다. 정말?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 제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슨 뜻이지? 성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후계 구도에서 절대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은호 씨와의 관계에도 간섭하지 말고요. 그러면 저는 이 사실을 입 다물 겁니다. 짧은 침묵 끝에 고성희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거래라 좋아.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날 밤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희의 기억은 이미 과거로 거슬러 올라 박진석의 전철을 끌어내렸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또한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재가 이제 이 비밀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 성희의 가슴속에서는 승부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치밀한 성희에게 넘지 못할 산은 없었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을 기증하기로 결정할까요? 그리고 고성희는 은호와 우진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